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만남이라서 어색하죠.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네. 네, 어색하네요. 자,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 다 기본 개념 강의 다 듣고 오셨죠? 네.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 기본 하이 클래스 개념 강의 다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앞전에 공부하셨던 기출문제풀이 다 공부하셨죠? 제가 약간 좀 딴소리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개념 강의는 무조건 수강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박노환 교수님한테 기출문제까지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기출까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수업 들어오는 게 단원별 문제풀이고, 그 다음에 들어올 게 뭐냐면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풀이가 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파이널까지 진행하면은 전체 커리큘럼이 끝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하고, 박노환 교수님이 하시는 이 두 개가 지금 전담하고 계시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순서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다른 학원 강사분도 다 똑같이 말씀하실 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출 개념을 꼭 공부해라. 이거는 제가 이 강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가가지고는, 야, 나 지금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고 있는데 기출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기출은 진짜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정답이 몇 번인지까지도 아시는 게 오히려 제대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높아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단원별 모의고사 들어왔다 해가지고 내가 완성됐구나가 아니에요. 늘 나는 기초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통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복습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요거 먼저 강조 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도 박노환 교수님께서 이거 계속 자꾸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물론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노련하신 분한테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게 저는 딱 맞다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특히나 단원 모의고사 파이널 이 세 개는 제가 제작을 해요,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물론 기출 문제에 나왔던 어떤 플랫폼이나 포맷 형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변형시켜서 내는 건 맞는데, 기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죠? 특히나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니까 빼고, 여기 두 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싶은 거, 그 다음에 에이 설마 이런 게 나오겠어 싶은 거가 여기 들어와요. 그럼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이거 둘이는, 이걸 만약에 기초나 또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특히나 단원까지는 괜찮은데 모의고사 파트 들어가가지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시험을 이제 시간 딱 재놓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기가 뜻한 대로 성적이 안 나오면 좌절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한 게 맞나, 뭐 공부한 게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하면서 앞서 공부했던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부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성적이 절대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나온 성적 아니에요. 오히려 모의고사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냥.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적 잘 나오잖아요. 그럼 자만심에 딱 차올라가지고는 나 잘 되고 있구나, 나 딴 과목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명과학, 생물 이상하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전공 과목은 생각보다 공부하면 다 풀리는데, 생물은 저기 내용 갖고 오고 저기 내용 갖고 오고 여기 내용 갖고 와서 섞어놔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 생물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마 그런 점들 때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성적이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적이 안 나왔으면 내가 왜 안 나왔지? 뭐가 부족하지? 다시 개념 공부해야 되겠다. 그에 필요한 기출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쌓아 나가시면 돼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성적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질문이 좀 들어왔어가지고 이것도 설명을 좀 해보고 갈게요. 본인 스스로가 공부법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인터넷 강의 보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만의 제대로 된 공부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해 주세요. 참고. 물론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하진 않는데 이게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생명과학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공부할 때는 이게 좀 효과가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좀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시고, 만약에 따라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공부법이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백지를 하나 가져와요. 연습장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제 여기 학원에 가가지고 이면지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하면은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면지 같은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쓰고 버릴 만한, 또 막 쓰고 찢어서 버려도 괜찮은 그런 거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는 백지를 딱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우리 자 여기 보면 차례 다 나와 있죠. 차례에다가 이름을 딱 써요. 첫 번째 분자와 세포 딱 썼죠. 그 밑에 소제목 있죠. 우리 그 책에, 개념책에 소제목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자다, 소제목 두 번째 세포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책 다 덮고 딱 한 장 펼쳐놓은 상태에서 내가 아는 거 다 써봐요. 쭉 연필로, 샤프로 쫙 써요. 그럼 쓰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맞다, 이거 내용이 있었지, 그래 써보자, 맞다, 이 내용, 잠깐만 그 내용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이런다고요. 이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예요. 사람은 뇌가 뭔가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익숙한 어떤 정보가 다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이해돼요? 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제가 막 수업하면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러면은 고개가 끄덕끄덕해. 알아, 본 적 있거든.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웃긴 건 시험장 딱 들어가가지고 시험지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본 것 같은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출력이에요. 출력. 여러분들은 이건 진짜 잘해. 이건 진짜 잘해. 그냥 열심히 앉아서 들으면 되거든. 입력은 잘해. 그리고 공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펼쳐만 놔, 이렇게 책. 아니면 인터넷 강의 틀어만 놔. 귀에 꽂고 있어. 듣고 있으면 아는 것 같아. 이러고 있다고.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시험 딱 치면 성적 안 나오잖아. 왜?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출력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쓴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출력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 학습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백지 노트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백지 노트를 씀으로써 자신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출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라.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셔야 돼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셔야 돼요. 최소 한 단원은 하셔야 돼요. 물론 아직 시간이 충분히 만약에 시험 본인이 치시는 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되고요. 좀 급하다 하신 분들은 일주일 두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횟수를 바꿔가면서 본인 스스로 한번 확인 학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제가 다른 그 수험생분들 써봤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그래요. 네, 의외로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는 몇몇 그 수험생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는 저한테 그 확인 좀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자기가 해올 테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해와요 이렇게. 그런 분도 있었고, 제 카페에다가 그 공부 인증 그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올리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해보시고 이 방법이 나랑 안 맞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하시면은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 좀 의지가 약해.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씩 도장을 찍는다든지, 뭐 아무튼 제가 확인 학습하고 제대로 보셨는지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한다면 분명히 100%안 써져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00%안 써져요.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게 진짜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모르는 거야. 잠깐만. 내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발린이라는 단어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났지?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책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발린이라는 단어를 내가 알았는데 왜 몰랐지? 이런다고. 그럼 이거 안 거예요? 그냥 모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줄줄줄 해야 돼, 계속. 뭐 랩을 하든 화장실 응가를 하면서 발린 하든 뭘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손바닥 같은 데다가 적어, 이렇게.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한번 보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명과학, 생물은 이해 과목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해 과목이다. 맞아, 이해 맞아. 근데 저는 일단 이게 저는 선행돼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 아미노산 20종류 뭐인지 모르는데 뭘 이해를 하고 해봤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렇지 오버하는 말이겠지만 이해를 강조하기 전에 암기를 먼저 하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도 해드릴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모르는 거 체크 꼭 해가지고 복습 꼭 하셔라. 그게 나중에 한 주, 두 주, 세 주 매주 까먹지 않고 하면은 정말 잘 쌓여요. 나중 가가지고는 와, 내가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 첫날이니까 좀 앞전 얘기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들어온 이 커리큘럼상에서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이건 예상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했어요. 기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생소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아무래도 새로운 문제, 신규 문제를 만나니까 새롭고 또 뭔가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장점이겠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저도 사람인지라 오류가 있어요. 요건 인정을 좀 해주세요. 저도 문제 만들다 보면 저도 실수를 하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오타나 오류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나 이거 오타예요. 또는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좀 이상한데?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생명과학은 이상하게 약간 말장난이 좀 있어요. 그죠? 아마 좀 깊게 공부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이 약간만 달라져도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신다면 의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를 공부하실 때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수업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뭐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주,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문제를 꼭 풀고 수업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께 남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 이거는 말해 뭐해요. 그죠? 복습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백지 노트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맞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보니까 오늘은 여기가 유전화까지 했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분자세포랑 유전학파트를 제가 이 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클래스 책 순서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이클래스 1권, 이건 2권이에요. 그대로 순서 그대로 넣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 파트는 1권만 딱 들고 와가지고는 복습 한번 하시고 필요한 거 체크하시고, 아시겠죠? 꼭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당부의 말, 여러분과 저는 성인이에요. 그죠? 제가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 됐고 이렇게 수업한다 그러면 저 쌍욕해요. 특히나 제가 고3들 했었던 적도 있었고, 제가 그 고등학교 교사로도 있었거든요.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있었어요. 부산고 남고예요. 그래서 막 남자들 냄새 풀풀 풍기면서 돌아다니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업할 때 똑바로 안 하면 되게 뭐라 했어요. 그 남성분도 계시겠지만 남자끼리 이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남쌤이랑 남학생이랑 트러블이 일어나도 나중에 다음날 되면 웃으면서 하하하 우후 하면서 넘어가요. 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성인이죠. 그죠? 저도 성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존댓말 써드리면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책임감을 스스로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분자세포. 자, 아르곤 원자의 전자수와 리튬 이온의 전자수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자, 아르곤 몇 번이죠? 혹시 기억나나요? 아르곤. 자, 봅시다. 자, 아르곤을 요거 해볼까요? 요거 여러분 외우셨어요? 그죠?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러면 아르곤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 얘기하는 거네요. 이 친구는 18번이니까 전자 몇 개? 18개. 그죠? 얘는 비활성 기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게 아르곤 원자, 전자수 물어봤으니까 18개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 리튬 이온도 있어요. 리튬 이온. 여기 있죠. 전자 몇 개? 3개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리튬 이온의 전자수 물어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전자 총 몇 개? 몇 개? 2개. 맞죠? 그래서 18 더하기 2는 얼마? 20이다. 어려운 거 없죠? 네. 너무 쉬워. 자, 2번. 다음 원자 입자 중에 물질의 화학적 성질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거죠? 실제 물질의 실질적인 어떤 기능, 그러니까 이 친구로 인해 가지고 화학적으로 뭐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해가 된다든지 이런 거 기능을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원자과 전자수, 최외곽 전자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양성자는 그 물질의 어떤 네임택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실제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최외곽 전자수. 자, 그 다음. 자, 유기화합물의 작용기에 대한 설명. 자, 볼게요. 자, 지금 기억번 하이드록시기 나와 있죠. 극성이면서 유기화합물을 쉽게 녹일 수 있다. 자, 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이드록시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그쵸, 수산기. 자, 수산기 이 친구는 이렇게 되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 친구 특성이 뭐예요? 극성을 나타낸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왜 극성인지 기억나요? 왜 극성인지 기억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모르면 도리도리, 알면 끄덕끄덕. 이거라도 해주세요. 말 안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면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모르면 설명해 드릴게요. 갈까요? 오케이. 자, 산소하고 수소 딱 두 개만 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세요? 그죠? 이 친구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수소로부터 뭘 해요? 전자를 땡기려고 해요. 그럼 얘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이 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시가 나왔으니까 딴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한국어. 요거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 친구는 이름이 3개예요. 첫 번째, 액체일 때 물이라고 불러요. 고체일 때는 그렇죠, 얼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기체일 때는 수증기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름이 3개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자. 이거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물, 얼음, 수증기일 때 각각 성질은 다 똑같겠지만 부피와 밀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죠? 자, 돌아와서 이 친구 중에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세요? 산소가 세죠? 그럼 전자를 이 친구가 땡겨가면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기억나시죠? 비공유 전자쌍. 이 친구로 인해서 전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배웠었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물분자라고 부르는데 앞에 어떤 말을 붙였어요? 그쵸? 극성이 있는 물분자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물은 다른 물분자랑 뭐 하려고 해요?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식물 파트 배울 때 흡착력, 그죠? 표면 장력 하면서 물끼리 뭐 하려는 성질? 붙으려는 성질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 식물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식물 그 모세관 현상 기억나시죠? 모세관 현상. 모세관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끌어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 자체 특성 때문이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보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 성질이 있어. 그래서 어떻다? 여기에 있는 벽면, 세포 벽이 어떤 성질? 친수성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도 배웠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친수성 뜻이 뭐예요? 그렇죠. 물과 친하려는 성질이죠. 그럼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소수성이라 그래. 수는 물수, 소자는 소외될 소자예요. 물과 소외되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멀어진다 이 말이겠죠. 이 단어 어디서 봤어요? 인지질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연결시키는 중이야 지금 제가요. 인지질 할 때 배웠어. 인지 생긴 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머리 부분을 우리가 친수성 머리, 꼬리를 소수성 꼬리 이렇게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성질 때문에 세포막이 어쩌고저쩌고 배웠을 거야. 그죠? 그럼 상상을 해봐. 생명체, 사람 기준으로 할게요. 사람 기준. 생명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분자는 뭐예요? 물질은 뭐예요? 물이잖아. 그러면 내 몸이 대부분 물이란 소리야. 물. 그럼 물이면 내 몸 속에 물 속에 남아있으면서 뭔가
구획을 나누고 뭔가 어떤 형태를 구성해야 돼. 그래서 세포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봐봐요. 인지질이 우리는 알다시피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친수성 머리가 바깥쪽과 안쪽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소수성끼리 뭉쳐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물 분자가 이렇게 막 있다는 소린 거야. 물 분자가.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거를 딱 구획을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친수성은 물과 친하다라는 얘기니까 붙으려고 하죠. 그럼 붙는다는 얘기는 얘는 극성이에요, 비극성이에요? 머리는. 그죠? 얘 마이너스 플러스 있잖아.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래 붙을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랑 붙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다시.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랑 붙으려고 해. 그게 친수성인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이 OH라는 거는 이 자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니까 다른 물질과 붙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극성이다. 제 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이 얘기 한 이유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갈게요. 자, 카복식이 기억나요? 카복식이. 어떻게 돼요? 이 친구죠. 이 친구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유기산이랬어요. 이게 왜 유기산이라 부른지 알아요? 왜 이래 부르는, 외웠죠, 그냥. 왜 이렇게 부른지 알아요? 봐봐. 이해를 해보자고요. 배웠으니까. 자, 이 친구 읽어봐요. 지금 기억 안 나요? 아세트산이라고 불러요. 이 아세트산이라는 이 친구가 이온화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면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산염기 기억나시죠? 산은 특징이 뭐다? 수소이온을 내어보내는 성질.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산성화되고 수소이온이 적어지면 염기화되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봐봐요. 수소이온을 내보냈으니까 이 친구가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죠? 이온화는 주로 물,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 그러니까 물 상태에서 잘 돼요. 사람 몸 물이잖아요. 잘 일어나. 괜찮죠? 그럼 학자가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산성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존재해, 생명체 몸속에. 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수소이온을 내보내겠지. 근데 수소이온은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면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럼 남는 거 뭘로 보여? 얘들이 보이는 거야. 얘가 존재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수소이온 내보냈겠구나. 산성화시키는 물질이겠네. 그럼 뭐라 부르자? 생명체는 유기체니까 유기체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그게 성질이 산성이야. 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 앞에 달려있는 이 친구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뒤에 달려있는 이 친구가 좀 그런 기능을 많이 하더라.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 떨어져 나간다면 뭐가 돼요? 떨어져 나가면 뭐가 돼요? 이거 되잖아. 여러분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이산화탄소량이 막 증가하면 우리 몸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다 연결돼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돌아와서 됐죠? 카복식이. 오케이. 그 다음 아미노기 어떻게 생겼어요? 기억나죠 이거? 자, 이것도 가자. 자, 한국어로 읽어주세요. 한국어로. 자, 이거 그 질소 고정할 때 많이 보는 친구인데 맞죠? 기억나시죠? 자, 이게 둘이 결합했대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봐요. 이 친구 어떻게 읽어요? 암모늄 이온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수산화 이온 이렇게 불러요. 이 친구는 이 수산화 이온은 얘랑 만나면 뭐가 되게요? 그렇죠. 물이 되죠. 그럼 봐봐요. 주변에 수소 이온이 많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OH를 막 던져.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물로 변하겠죠. 이걸 우리가 중화라 그래요. 중화. 괜찮죠? 그럼 얘는 특징이 뭐다? 중화시킨다. 즉 산성이 된 거를 뭐로 바꾼다? 그렇죠. 중화시키고 염기성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염기성 물질이에요, 얘가. 제 말 이해가 됐죠? 그럼 봐봐요. 어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앞으로 NH2라고 하는 물질은 앞으로 뭐 하려고 할까요? 앞으로 뭘 하려고 할까요? 수소이온을 자기 몸으로 붙이려고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자, 갈게요. 그러면 얘는 주변이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유기, 염기. 자, 이 친구의 통합해서 마음이 급하지? 혹시 이 친구 알아요? 안 외워도 돼요. 나 시험 나왔구나 이거. 기출이었죠? 맞아요. 기출이었어. 기출. 기억 안 나요? 네.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특이한 물질이 있죠.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아미노기. 이거는 카복식이. 그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기염기. 이거는 유기산 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름을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미노산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괜찮죠? 근데 잘 봐요. COOH 친구는 카복식이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 그럼 전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뭐 하려고 해요? 수소를 받으려고 해. 그럼 전체 뭐가 되려고 해요? 플러스가 되려고 해요. 이걸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양쪽 다 친숙하다. 양친매성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과 결합해요, 안 해요? 왜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 있잖아요. 물과 결합하겠죠? 그럼 얘를 뭐라 불러요? 친수성 물질이라고 부르잖아. 물에 녹는다고 배우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옆에 또 똑같은 아미노산 있으면 얘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하면은 결합하겠네. 그 결합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결합 이름. 펩타이드 결합라고 학자가 명명한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복식이 아미노, 이게 기본이라서 그래요. D 가면 이 소리 안 할 거예요. 아미노기. 그 다음. 카본일기. 기억나시죠? 이 친구는 두 가지 형태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는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하나는 알데하이드, 하나는 케톤이라는데 알데하이드는 언제 쓸 때? 어디에 있을 때? 이 카본일기 어디 있을 때? 그쵸. 끝부분에 존재할 때. 이걸 우리가 끝에 있을 때. 이거는 한 가운데쯤에 있을 때. 이거 외우고 계시죠? 오케이. 혹시 못 외우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외우세요. 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끝까지 알아갈게. 이렇게 외우세요. 이런 드립을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외우시기 편하라고. 외우신 분들은 그냥 귀 막으세요. 끝까지 알아갈게. 됐죠? 그 다음에
황화수소기를 다른 말로 설프하이드릴기 기억나시죠? 설프하이드릴기. 이 친구는 SH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디서 중요해요? 단백질의 3차 구조 형성할 때 이황화달이 기억나시죠? 자 봐요. 또는 어떤 책에는 이걸 이황화물이라고 쓰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이황화. 뜻이 뭐예요? 황이 두 개가 결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봤죠? 요거. 어때요?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에요. 오케이.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그런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인산기. 자, 인산기 어디서 봤어요? 우린 딱 두 군데서 보는데. 인산기. 첫 번째 ATP에서 보죠. 두 번째? 그렇죠. 핵산에서 보죠. 핵산에서 어디서 봐요?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시죠? 뉴클레오타이드 보면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복습이에요, 복습. 처음에만 이렇게 오래 해요. 뒤에 가면 벅 지나가요. 왜냐면 앞에서 다 기초 쌓았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했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저 내용이 이거였다는 걸. 자, 이거 뭐라 이거요?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그냥 편안하게 ATP를 그냥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래 돼 있죠. 이 친구 ATP야. 요거 뭐라 이거요? 염기. 이거는 당. 좋아요. 그때 특히나 ATP 경우에는 아데닌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이게 TTP다 이러면 잘 봐요. 내가 이게 말해줄게요. ATP가 왜 ATP가 된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서울 생각할 거야. 그걸 왜? 근데 알면 재밌어요. 알면은 나중에 다른 공부할 도움 돼요. 아데닌이 영어로 이랬어요. 영어 안 해도 돼요. 얘는 뭐예요? 리보스죠. 그 다음에 얘가 인산인데 영어로 어떻게 쓰면 이렇게 써요. 포스페이트라 그래요. 인산할 때 인, P잖아요. 이거는 단어가 트라이란 단어에서 왔대요. 몇 개?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아데닌에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산이 3개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럼 2개가 있으면 ADP, 1개가 있으면 AMP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AMP가 누구예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같은 말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자, 인산은 요거예요. 그죠?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렇죠? 이거죠?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다 됐죠? 잘 봐요. 뭔가 안 이상해? 아니, 뭐 보면 속으로 막 이상해 해야 되는데 안 이상해요? 그죠?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 세상에 마이너스랑 결합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맞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남자랑 포옹하는 거야. 그죠?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자, 물결 표시해 놓은 거. 여러분 명칭 외웠잖아. 이 명칭 뭐라 불러요? 이 명칭. 이것도 내가 기출로 알고 있는데 오 에너지 인산결합. 배웠죠? 이거 명칭이에요. 명칭. 결합의 이름. 그럼 뜻이 뭐야? 인산이 아주 높은 에너지로 결합하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뭐 했다? 억지로 갖다 붙였다 이 뜻이에요. 억지로 갖다 붙였다. 그럼 툭 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팡 하고 떨어진다. 그래서 뭐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산기는 에너지 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괜찮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배운 게 아니라 뭐도 배웠냐면 해당 과정 할 때 기억나요? 해당 과정. 해당 과정 할 때 첫 번째 포도당을 어떻게 삶아 먹어요? 어떻게 해? 기억 안 나요? 처음에 포도당 딱 들어왔어. 해당 과정에 처음 딱 들어가. 처음. 헥소카이네이즈 들어왔어. 어떻게 해? 그렇죠. 포도당에다가
ATP 투자기 해가지고 굳이 딱 셀이 넣어가지고는 뒤에다 뭐 붙여요? 이거 다 붙이잖아. 이거 왜 붙인다고 배웠어요, 이거? 그렇죠. 첫 번째, 에너지 측면이에요. 에너지 딱 갖다 붙였으니까 자유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화학반에 잘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포 내로 들어왔잖아. 세포막이 뭔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세포 내부에 가둬두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에너지가 높여가지고 자유 에너지를 높여가지고는 활성화가 잘 일어나게끔. 괜찮죠?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 있고, 다음 메틸기. 이거 어디서 봤어요? 메틸기. 어디서 봤어요? 떠올려봐, 빨리. 어디서 봤어, 메틸기? 네, 이거, 우리 전사 번역할 때 나오잖아요. 번역할 때 뭐 한다 그래요? 네, 이 친구, 히스톤 단백질 꼬리에다 저쪽 기억나시죠? 네, 그거. 왜 갖다 붙인다 그랬어요? 이 메틸기, 메틸화라 그래, 메틸화. DNA 메틸화. 이걸 왜 한대요? 이거 뭐 된대? 그렇죠. 얘물 기능 못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DNA예요. 그럼 DNA에 인산당 골격 기억나시죠? 인산당 골격. 그러면 바깥쪽으로 뭐가 존재하고? 마이너스 성질이 있는 거야. 안쪽으로 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양쪽 바깥쪽으로는 다 뭐란 뜻이에요? 다 전하를 띠고 있잖아. 전하를 띠고 있으면 화학 반응 참여 잘 해요, 안 해요? 잘 하겠지. 전하가 있으니까, 극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걸 갖다 꼽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극성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극성이 아닌 걸 갖다 꼽아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극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화학 반응 참여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배워요? 메틸화 되면은 DNA가 더 이상 기능을 안 한다. 배우잖아요. 저해된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메틸화는 뭐다? DNA 기능을 멈추게 하거나 더 이상 전사 번역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너무 멀리 돌아오긴 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비켜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시면 뒷내용이 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고 왜 걔의 기능을 그렇게 불렀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얘랑 반응을 안 하겠지. 또 돼요. 괜찮죠? 문제로 갈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기억분. 하이드록시기 극성이며 유기화합물을 쉽게 녹일 수 있다. 맞죠? 니은 카본일기 C와 O의 단일 결합을 가진다. 틀렸죠? 몇 중 결합? 이중 결합. 디귿번 카복식이 이온화되면 양전하를 나타낸다. 음전하죠, 이 친구는. 리을번 인산기 유기분자 간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됐죠? 하나인데 천년 만년 걸리죠? 근데 지금만 그래요. 나중 가면은 후후훅 지나가요. 아시겠죠? 자, 얘기 나왔다. 단백질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거래요. 단백질 3차 구조. 자, 단백질 3차 구조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3차 구조 구성할 제일 중요한 거. 지울게요. 상상을 해봐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놨어. 그럼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친구 다음에 어떤 작업이 있어요? 샤페론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접혀가지고 폴딩 돼가지고 어떤 모양이 되면 드디어 기억나죠?
뭔가 접히고 어떤 특정한 모양에 대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구조가 곧 기능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구조가 곧 기능이다. 어떤 특정 구조를 보면은 얘가 어떤 기능을 하겠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효소에 경쟁적 저해제 기억나요? 경쟁적 저해제. 효소에 활성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기질이 결합할 수도 있고 저해제가 결합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특정 효소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가 원래 기질이 결합하는 모양이 있을 텐데 내가 이 모양을 내가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내면 이 모양에 딱 알맞는 다른 물질을 내가 억지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몸속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효소 기능을 못해요. 제 말 이해돼요? 이게 구조가 기능인 거야. 그럼 그 기능 결정은 누가 해? 누가 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얘들이 어떻게 될 건데? 결합하겠지. 제 말 이해돼요? 근데 가만히 펼쳐놓으면 이게 결합해야 하네요. 거기다가 얘 다 전환을 띄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물속에 있으니까 물에 의해 가지고 막 펼쳐져 있겠지 이렇게. 맞죠? 그럼 얘들은 결국 어떤 구조를 형성하려면 샤페론처럼 주변에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특정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그 상호작용을 뭐라고 배웠어요? 그 상호작용을 이렇게 불렀어요. 기억나요? 소수성 상호작용. 이거 왜 중요할까요? 봐봐요. 뜻이 뭐예요? 물과 멀어지려는 성질을 지니고 서로 뭐한다? 작용한다예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물질은 결국 생명체 몸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 주변에 물이 겁나 많겠지. 근데 특정 비극성 아미노산들이 서로 물을 피하려고 서로 만날 거야. 어떤 것들끼리? 알기끼리. 맞죠? 공통 부위는 별 영향 없을 거 아니야. 알기가 중요하겠지. 알기. 그 알기가 어떤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산성이냐, 염기성 다 아시죠? 차이가 있다는 걸. 그럼 비극성 이런 물질들끼리 뭐 하려고 그래? 물을 피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려고 할 거야. 그러면서 뭐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럼 화학 반응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뭐 우리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반대 바르스 인력이 어쩌고 이온화 결합이 어떻고 막 배우잖아요. 그 이후에 배우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갈게요 그러면. 자, 4번에 3차 구조래요. 첫 번째 소수성 상호작용을 하면 첫 번째 반대 바르스 인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자, 알기 있는 분자 간에 서로 분자끼리도 이렇게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두 번째, 수소 결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알기에 수소를 포함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 3번 펩타이드 결합. 이거 언제 등장해요? 그렇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1차 구조인 첫 번째 일렬로 쭉 배열할 때 그때 만들어지죠. 정답 3번이겠네요. 4번 이황화 결합. 맞죠? 이황화 결합 마찬가지. SH를 수소를 가지고 있는 황을 가지고 있는 물질끼리 서로 결합한다. 됐죠? 그 이외에 이온 결합이 있고 한 거예요, 그냥. 됐죠? 계속 갈게요. 그래서 4번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OH가 3인.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오탄데 이거. 그죠? 이거 이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나 봐요. 네, 분수식이. 그래서 OH 마이너스 농도가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고쳐야 돼요? 10의 3승분의 1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자, 고쳐볼게요. 그러면 10의 3승분의 1. 됐죠? 네. 그러면은 수소는 어떻게 돼요? 그쵸? 이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왜 그렇다고 배웠죠? 이 농도의 곱은 항상 14여야만 하니까. 그쵸? 그럼 답 다 나왔어요. 자, 1번 pH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그쵸? 11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pOH는 3이라고 해야 되겠네. 3번. 수소 이온은 10에 얼마?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칠판에 쓴 것처럼. 그 다음에 4번. 그죠? 10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은 항상 10의 14승분의 1이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됐나요? 이건 어려운 거 없죠? 이건 뭐 따로 더 개념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개념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속도가 빡 지나갈 거예요.